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재미있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앤프리뷰의 진행을 맡은 박혜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경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인기마와 비인기마가 고르게 활약을 하면서 다양한 배당이 형성되었던 경마 주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배당은 금요일 부산 4경주에서 나왔는데요. 이 경주에서는 인기 4강이었던 경주마가 모두 입상에 실패를 하고 인기 하위권이었던 남도거상과 온누리 강자가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복승식 345.6배, 그리고 쌍승식 873.1배, 그리고 삼복승식은 345.8배로 양일 통틀어서 가장 큰 배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일요일에는 봄맞이 고객 대축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밤낮으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면서 오랜만에 경마팬분들께 색다른 재미를 주었던 경마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오는 4월의 4주차 경마 주간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지금부터 리뷰앤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전문위원은 복기를 중심으로 경주마를 분석하는 이태복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어떤 경주마를 주목할지 첫 번째 코너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만나볼 코너는 제것말을 찾아라 코너입니다. 공백이 길었던 휴양마를 비롯해서 심판 처분을 받은 경주마들까지 얼마나 경주력을 회복했는지 낱낱이 분석해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위원은 복기를 중심으로 경주마를 분석하는 이태복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주목해봐야 될 제것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금주 추천드리는 제것마는 사조 임금만 마방의 최강드림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휴양 이전에 아주 막강한 기량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좀 상당한 스피드와 뚝심을 겸비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좀 상당히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이제 골편이 생기면서 그 골편 제거 관절경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간 휴양을 했었는데, 모마가 이제 국내에서 뛰었던 상상봉입니다. 근데 이 상상봉이 상당히 빠른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이 최강드림도 상당히 빠른 스프린트 계열이고요. 지난주 서울 경주에서 데뷔전에서 입상했던 동틀대가 이 상상봉의 자마입니다. 근데 동틀대도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고, 혈통적으로 보면 좀 스프린트 계열이다. 외조부도 워존이라는 마필인데, 물론 뭐 좋은 시스말은 아니었지만 워존 자마들이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또 부마도 오피서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봐도 좀 스프린트 계열이다 이렇게 보고, 또 그 휴양 이전의 성적들도 거의 앞에 가서 냈던 마필입니다. 사전 2승을 했는데 그 2승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그 훈련과 그리고 제검 내용을 봤을 때 좀 복귀전 상대들이 좀 강합니다. 금요일날 7경주에 출전 예정인데 뭐 제니스 카운티, 아델스타 이러한 좀 강한 마필들이 있는데, 저는 뭐 한번 해볼만 하다, 복귀전부터 해볼만 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최강드림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강드림은 마지막으로 출전했던 경주가 지난해 7월 국 5등급 경주였습니다. 그 경주에서 4마신차로 여유승을 하면서 4등급 승급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골편 제거를 위해서 관절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 휴양에 들어갔는데 긴 휴양 이후에 지난 8일 주행심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주행심사는 내용은 어땠고 또 수술 회복은 잘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먼저 주행심사를 보겠습니다. 자, 1번 게이트에 이성재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훈련도 이성재 기수가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기승을 이성재 기수가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필 가는 대로 가고 있는데 이 페이스가 좀 빠른 페이스였습니다. 즉 실전과 비슷한 그런 빠른 페이스였는데 따라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 상당히 여유롭게 뛰고 있고요. 휴양 이전에 그 우승했던 레이스가 1300 레이스였거든요. 네. 근데 1300 레이스를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아주 여유승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금요일 7경주가 1200으로 펼쳐지는데
물론 이제 제인스 카운티라는 아주 빠른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과 앞선을 형성하면서 아마 선착 다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직선에서도 추진 없이 그냥 마필 잡고만 지금 세 번째 가고 있는데 뭐 걸음 제대로 살아나오고 있고요. 라스트까지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러한 걸음을 보였습니다. 훈련 과정을 봐도 제가 봤을 때 좀 보통 이제 그 골편 제거 관절경 수술을 받고 복귀하는 마필들이 입상률이 거의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쵸. 물론 이제 강한 마필들은 좀 입상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마필들이 좀 입상률이 떨어지는데 요 마필은 지금 훈련 내용과 그리고 주행 심사 때 보여준 여유 그리고 휴양 이전에 보였던 경주력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앞선에서 충분히 한번 버텨볼 수 있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강드림의 주행심사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최강드림은 이번 주행심사에서 1분 2초 6의 기록으로 합격 판정을 받았고요. 금주, 금요 7경주에서 복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과연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주력을 보여줄지 경주로에서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귀를 중심으로 금주 시행되는 경주를 분석하는 베이스 온 리플레이 코너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2개 경주, 일요일 2개 경주를 각각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21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6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금요경마 제6경주 국내산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자, 우선 좀 강하게 팔리는 마필이 지금 데뷔전 이후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6조 구영주 마방의 신영명이 아주 좀 인기 1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김영관 마방이 이제 그 두바이 원정 때문에 김영관 조교사가 좀 해외에 오래 체류를 하다 보니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금 그 승수 쌓기가 예전 같지 않고 울줄리 마방이 좀 훨씬 앞서 있었는데 역시 뭐 김영관 수장이 돌아온 뒤로 또 빠르게 승수를 쌓으면서 지난주를 기점으로 이제 울줄리와 동일한 선상에 섰거든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 그동안의 그 김영관 조교사의 행보를 봤을 때 쭉 치고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제키필라가 지금 김영관 마방의 마필로 이 마필도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신영명, 제키필라 이 두 마필이 인기 1, 2위를 차지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임력 있는 뭐 라스트 댄스, 직전에 우승한 돌아온 구남, 그리고 담양태양은 제가 직전에도 이 마필 설명할 때 좀 약간 끄는, 그러니까 좀 그 기수 제어를 좀 잘 안 따르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게이트가 중요합니다. 이 마필은. 그러니까 스타트 후에 선행을 장악 과정에서 탄력을 안 받으면서 좀 부드럽게 나가줘야 하는데 외곽에 직전 같은 경우도 외곽 게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선행 받다 보니까 이 마필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좀 페이스 안배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담양태양은 좀 어떠한 게이트, 그러니까 뭐 1번, 2번 게이트에 가면 상당히 좀 세게 볼 수 있는데 또 외곽 게이트에 포진이 된다면 이번에도 조금 불안한 인기마로 떠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 중에 이제 세계 랭킹도 좀 기본기는 있어 보이는데 지금 보여진 기량에서는 좀 밀린다 이렇게 보고요. 큰 배당을 내준다면 저는 그 김병학 마방의 마인이란 마필이 있거든요. 거의 주목을 못 받을 텐데 네. 이 마필도 좀 부상으로 휴양을 하고 지금 복귀전을 계속 치르고 있는데 예전 기량은 좀 안 나오는데 직전 레이스를 보면 좀 회복된 전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휴양 이전에 상당히 세게 뛰었던 마필이에요. 마체가 400kg대 초반 작은 앞말이라 뭐 큰 발전을 기대는 못하지만 보여준 기량에서는 한번 도전이 가능한 고배당 복병 많은 마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경주에서는 신영명과 그리고 요즘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김영관 마방의 제키필라를 두 강축으로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입상에 유력한 여러 두의 마필들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배당 마필로는 마인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입상에 유력한 경주마로는 어떤 경주마를 지켜봐야 될까요? 네. 좀 입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네. 직전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승급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을 많이 못 받는 마필이
IM 퍼스트라는 마필입니다. 17조 장세한 마방의 앞말인데 직전 6등급 레이스긴 했지만 전체적인 경주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승급전이고 좀 앞선에 세기 때문에 좀 주목을 덜 받는 이 IM 퍼스트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는데, 이 마필이 이제 직전에 비인기마였거든요. 그러면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좀 고배당의 주역이었는데 직전 경주 때 이제 그 조교로 추천하는 강호 전문위원이 이 마필을 이 방송에서 좀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봤던 그런 마필인데 6등급 레이스 우승인데 전체적인 경주 기록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잘 뛴 경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급전에 좀 상대는 강해지긴 했지만 배당가치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IM 퍼스트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을 살펴보면은 5번 게이트에서 그 유연명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좀 데뷔전부터 좀 싹수는 있다 이렇게 봤던 그러한 마필인데 좀 모래 반응이 좀 안 좋았어요, 마필 자체가. 근데 이 경주를 보면은 좀 유연명 기수가 그 점을 잘 알고 이 모래를 좀 안 맞추면서 전개를 좀 잘 풀어가자 제대로 좀 능력이 나왔습니다. 썬레이저가 빠르게 앞선을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같이 출마 등록이 된 세계 랭킹이 이때 인기 1위였거든요. 그 마필이 선입권에서 바로 따라가고 그 외곽에서 이제 IM 퍼스트가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를 보였는데 직선에서 치고 올라오는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혈통적으로 봐도 크게 특징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마체나 밸런스나 이런 걸 봐도 뭐 크게 성장할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이 경주력이라면 이번 경주에서 한번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직선에서 쭉쭉 치고 올라오는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그러한 마필입니다. 이번에 앞선이 좀 강하긴 하지만 또 앞선이 강한 대신에 약간 경합 양상이 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IM 퍼스트가 선입권에서 좀 모래만 잘 안 맞추고 뛴다면은 이번 같이 좋은 성적이 예상이 됩니다. 네, IM 퍼스트는 데뷔전에서는 6위를 기록했지만 두 번째 경주인 직전 경주에서는 우승을 차지하면서 승급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 2연승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21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구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금요경마 제9경주 혼합 3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자, 직전에 좀 기복을 보이면서 인기 1위 팔리면서 들어오지 못한 마필이 이제 드롭더 비트입니다. 네. 근데 직전 경주 내용은 좀 안 좋지만 그 이전에 우승시나 입상시 그 전력 자체가 너무나 막강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드롭더 비트가 뭐 인기 1위로 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메이저 챔프는 좀 강영곤 마방에 있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이제 토마스 마방을 이적 후에 이제 출전을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강영곤 마방이 그렇게 잘 나가는 마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김영관 마방, 안우성 마방, 국내 마방 빼고는 뭐 울줄리, 토마스, 라이스 이렇게 그 외국인 조교사들 마방들이 상당히 성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저 챔프도 크게 대성할 수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 좀 마주가 좀 잘 나가는 마방 쪽으로 이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이 갈 수가 있겠고요. 뭐 쇼트스톰은 뭐 직선 탄력이 좋은 그런 마필이고, 뭐 굿캐스팅은 근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세게 뛴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의 단점이라면 중속이 조금 모자라는 그 단점 때문에 전개가 어떻게 풀리느냐 좀 그게 관건이고요. 블루시에라는 직전에 예전기랑 완전히 회복하면서 고배당의 주역이었거든요. 네. 그냥 1800을 선행 가서 쉽게 일순하는 그런 막강한 기량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이 마필이 1400에서 우승했을 때 그야말로 세게 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력 회복한 블루시에라도 보통 이제 큰 배당 내준 마필들이 그 다음 경주에 다반사로 빠지거든요. 입상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블루시에라는 연투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최근에 상승세 걸음인 더그랜드 그리고 뭐 3조 마방의 정상코리아, 모닝코리아 이런 마필들도 좀 도전이 가능하다. 좀 상당히 혼돈도가 높고요. 팔리는 마필이 많다 보니까 기본 배당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됩니다. 제대로 축 잡고 때린다면 좋은 환수가 예상되는 그러한 편성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강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혼전도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고배당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워낙 재기량이 뛰어난 드롭 더 비트와 그리고 또 마방을 바꾼 메이저 챔프, 그리고 또 요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더그랜트까지, 그리고 또 다양한 도전세 마필들까지 꼽아주셨는데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김병학 마방의 더그랜드라는 마필입니다. 우선 직전 경주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게이트 2000 기수가 기승한 마필입니다. 자, 이 경주가 이제 이번에 축으로 팔리는 그 드롭 더 비트가 단승식 1.3배로 아주 강축으로 팔렸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더그랜드의 성장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드롭 더 비트의 더그랜드를 좀 승부를 봤었어요. 근데 드롭 더 비트가 의외로 좀 제대로 기량이 안 나왔고, 네. 그 다음에 블루스톰이라는 좀 선행마가 앞선에서 그대로 굳히면서 정말 큰 배당이 터져버린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 레이스에서 이제 더그랜드가 추입을 했지만 좀 2착에 그치는, 머리차 2착에 그치는 아쉬움을 줬습니다. 지금 후미 내측으로 파고드는 그런 마필이 이제 더그랜드고요. 이렇게 내측 추입으로 오는 마필들이 좀 센 마필이에요. 외선 추입으로 오는 것보다 제가 볼 때 내측에서 추입으로 오는 마필들이 좀 힘도 더 훨씬 좋고 이러한 느낌인데, 외측은 아무래도 이제 사건 돌면서 탄력받아서 그걸 좀 유지하는 성격이 있고, 내측 추입으로 오는 마필들은 그야말로 자기 그 힘과 탄력으로 치고 올라오는데, 지금 블루스톰이 이제 의외로 앞선에서 지치지 않고 그냥 버티는 그런 모습이었고, 더그랜드가 막강한 추임력으로 치고 올라왔지만 머리차로 좀 못 잡으면서 2착에 그친 그런 내용인데, 전체적인 경주 내용도 좋고요. 이번에 이제 추입으로 왔는데 이 마필이 그 전에 입상할 때 보면 앞선에도 빠르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스피드와 탄력을 모두 좀 겸비한 마필로 판단이 되고요. 이 마체를 보면은 마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후부 쪽이 발달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대도 많이 강하고 거리도 좀 늘려 나오는 입장이지만 저는 더그랜드 이번에 좀 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올해 들어서 3연속 준우승을 차지한 더그랜드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직전 경주 준우승으로 3등급 승급에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더그랜드가 이번 경주에서는 준우승을 넘어서 우승까지도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23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일요경마 제3경주 국내산 4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죠. 신의 강자 나이트 퓨리와 하이퍼루프 이 두 마필이 좀 인기를 많이 끌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메이플 클래식도 좀 앞선에만 가면 좀 끈끈함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 뭐 1600에서도 우승을 한 그런 전력이고요. 그리고 선행마인 슈퍼스위트, 김영관마방의 아테네, 그리고 추임력 있는 강자대로, 그리고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플라멩코, 이러한 마필들, 좀 팔리는 마필이 상당히 많은 그런 편성인데, 아무래도 좀 이전 2승 내용이 좋은 하이퍼루프가 좀 근소하나마 인기 1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최근 부경 경마장에 떠오르는 슈퍼 루키죠. 바로 나이트 퓨리와 하이퍼 루프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이번 경주는 이 두 마필 말고도 다른 강마들이 많기 때문에 혼전도도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저 하이퍼루프를 좀 충막감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또 이 하이퍼루프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원래 네. 이제 지난주에 세기강자가 출전하는 그 단거리 레이스에 포진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좀 2연승 내용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출전을 안 하고 금주에 출전을 하는데, 거리를 1400으로 출전한 게 저는 애나 더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이 마필 데뷔전과 직전 내용으로 봤을 때 저는 거리가 길면 길수록 더 유리한 그런 유형의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봤던 동영상이지만 다시 한번 그 지난 경주 하이퍼루프의 지난 경주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게이트 최시대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요. 자, 이 경주도 데뷔전에서 이 하이퍼루프가 워낙에 세게 뛰어버렸습니다. 뭐 후청마를 7마신이나 깨면서 세게 뛰었기 때문에 단승식 1.5배 아주 강축으로 팔렸던 그런 마필이고요. 상당한 스피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타트 상당히 좋았는데 뭐 외선이다 보니까 내측의 마필들 뭐 보내주고 그 흐름에 맞춰서만 좀 뛰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뭐 최시대 기수도 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자기가 확고한 능력 우위다 이 점을 알고 타는 그런 모습이었고 전혀 무리 없이 그냥 외선 마필 가는 대로만 타면서 4코너까지 오고 있고요. 자, 이 하이퍼루프는 그 포인 마필입니다. 그래서 뭐 3관이나 대상 경주에는 출전을 못 하는데 저는 상당히 성장을 크게 할 거다. 그러니까 뭐 1등급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이 되고요. 주행 습성이나 이 지금 직선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이 치고 올라오는 탄력으로 봐서 저는 거리가 늘면 늘수록 상당히 좀 유리한 마필이다. 즉 스피드, 탄력 모든 걸 좀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4코너까지 뭐 페이스는 어떠한 페이스든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직선에서 치고 올라오는 걸음이 좋고 지금도 라스트에 보면은 뭐 강한 추진이 아닙니다. 그냥 앞에 가는 대로 툭툭 치면서 가는데도 걸음이 제대로 좀 쭉 살아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안우성 마방 완전히 지금 역대급 그러니까 안우성 마방 자체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성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금주 상반기도 지금 막강한 그러한 성적을 내고 있고 좋은 마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영관 마방이 적체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휴양을 내보내면서 막 돌렸는데 지금 안우성 마방이 마주들이 말을 상당히 많이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잘 뛰는 마필도 좀 어떻게 보면 퇴역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 정도를 고민할 정도로 마필 자원이 풍부한데 이 하이퍼루프도 안우성 마방의 대표 마필로 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루프를 충막감으로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눈여겨보고 있는 하이퍼루프인데요. 하이퍼루프가 과연 강력한 경쟁자인 나이트퓨리를 제치고 3연승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활약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는 23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요경마 제6경주 1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자, 앞말인데 도입가가 한 3억 원 정도 되는 마필이 이제 해야입니다. 네. 최고가 마필인데 사전 4승이거든요. 모두 4승 모두 참 여유가 있게 했는데 이제 드디어 센 마필들하고 붙었죠. 1등급 마필들하고 붙었는데 그래도 좀 세게 봐야 될 마필이 좀 해야 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돌아온 포경선은 직전에 완전히 예전 기량을 회복을 하면서 상당히 잘 뛰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포경선이 아마 인기 1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제 직전에는 상당히 부담 중량이 낮았는데 이번에는 직전에 너무 잘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편성상에 좀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부담 중량이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통일시대는 김영관 마방의 마필인데 잘 뛸 때 보면은 상당히 센 말이에요. 근데 또 의외로 기복을 많이 보이거든요. 좀 들쭉날쭉한 그런 경주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안고 가야 되지만 충마로 놓고 가기에는 그 점이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고 최강 플러스는 직전에 2등급 레이스에서 고배당의 주역이었는데 1등급의 벽에 좀 부딪힐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전에는 제가 좀 그 고배당 복병마로 좀 세게 봤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좀 안 될 걸로 보이고 어프로치가 직전에 이제 휴양 복귀전을 했는데 좀 걸음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 휴양 이전에 복승률 100%였습니다. 그래서 어프로치에 좀 관심을 둬야 된다. 다세브 파크는 직전에 의외의 경주력을 보이면서 200배가 넘는 그 거의 인기 꼴찌였는데 입상을 해버린 그런 마필이고요. 이외에도 1400에서 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돌아온 포경선, 해야 이 두 마필이 좀 인기 2강으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경주는 부경의 1등급 강마들이 모두 대거 출전 신청을 했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해야와 그리고 돌아온 포경선이 인기 강축이지만 또 다른 경주마들도 워낙 쟁쟁하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가장 어떤 경주마를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3조 오문식 마방의 미라클 라인입니다. 직전에 이제 돌아온 포경선이랑 같은 레이스에 1400이 뛰었는데 2와 2분의 1마신 차로 돌아온 포경선한테 좀 착차 있게 졌거든요. 그러면서 3착을 차지한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 내용을 보면은 전개가 조금 그러니까 돌아온 포경선은 레츠 게이트에서 빠르게 자기 자리를 쉽게 선점을 하면서 상당히 4코너까지 편하게 갔는데 이 미라클 라인은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개상 이 돌아온 포경선한테 좀 착차 있게 졌지 전개만 제대로 풀렸다면 경주력 자체는 엇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라클 라인은 한번 승승장구하다가 컨디션이 확 저하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최근 경주를 보면은 그 조교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계속해서 조금씩 좋아져요. 근데 예전에 베스트 컨디션은 아닌데 컨디션이 계속 호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타임이 그 미라클 라인이 또 컨디션 회복하면서 재기량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미라클 라인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게이트 다실바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가 이제 페르디도 포모로이라는 단거리 최강마가 출전을 했는데 의외로 1400에서 직선에서 좀 많이 무뎌지면서 인기도를 지키지 못했고요. 돌아온 포경선이 좀 빠르게 초반에 자리를 잘 잡습니다. 지금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역시 빠르게 선행을 나갔고요. 그리고 지금 돌아온 포경선은 이제 앞에 세 마필이 빠르게 이끌고 그 바로 뒤에서 제2의 선행 개념으로 상당히 편한 전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때 돌아온 포경선 부담 중량이 51kg, 상당히 낮은 부담 중량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57kg를 달고 뛰어요. 그래서 6kg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미라클 라인은 지금 다실바 기수가 지금 곡선주로 해서 최후미권에서 막 채찌까지 되면서 좀 붙이려고 하는데 의외로 마필이 좀 안 붙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예전에 보면은 선행마 같이 빠르게 뛴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피드가 없는 마필은 아닙니다. 지금 외선에서 계속 붙이려다가 못 붙이면서 최외곽으로 돌아서 거의 바닥 추입을 치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다실바 기수가 아주 강하게 추진을 해주는데 계속 그 추진을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상응하는 걸음을 쭉쭉 보여주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마천볼트가 59 좀 높은 부담 중량이긴 했지만 라스트에서 마천볼트까지 넘어서면서 3착을 차지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컨디션이 예전에 베스트가 아닙니다. 근데 최근 경주들에서 계속해서 컨디션 호전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에도 예전보다는 좀 컨디션이 좋아요. 그래서 요 전개를 감안하고 또 컨디션이 올라오고 그리고 예전에 입상했을 때 전력을 본다면 이 미라클 라인 이번 경주 좀 세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최근 컨디션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 미라클 라인인데요. 최근까지는 작년 6월에 1등급 경주 우승 이후에는 아직까지 착순권에 들고 있지만 우승은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승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신마 포커스 시간입니다. 금주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신마를 선정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새벽 훈련 전문가 강호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신마 중에 지난주 추천드렸던 마필이 그래도 입상을 해주면서 그리고 조교 추천마로 언급을 드렸던 마필과 또 같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방송 보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드렸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자, 아무쪼록 이번 주 추천드리는 마필도 입상, 우승 그리고 좀 가능성 좀 보이면서 우리 가족님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국내산 신마 한두와 그리고 외산 신마 한두 이렇게 해서 총 두 두의 경주마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국내산 신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22조 소속의 배다리 한이라는 경주마인데요. 먼저 배다리 한이의 혈통부터 그리고 주행심사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배다리 한이라는 마필은 제가 지난주에도 22조 마필을 좀 신마로 추천을 드렸는데 똑같은 22조 마필입니다. 유충열마방의 마필이고요. 도입가는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어플리트 어게인의 자마입니다. 이 어플리트 어게인을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좀 쭉 하고 있었는데 이 배다리 한이가 이번 주 뭐 출전 예정으로 돼 있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내용까지 좀 알아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어플리트 알렉스의 자마가 이 어플리트 어게인입니다. 이 어플리트 알렉스라는 마필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미국의 3관마 대상 경주, 뭐 켄터키 더비, 벨몬트, 그리고 프리크린스 이렇게 3개의 대상 경주, 굵직한 대상 경주가 있는데, 이 어플리트 알렉스는 그중 2개의 이 프리크린스 대상 경주와 벨몬트 대상 경주를 우승으로 차지한 뭐 출중한 경주력을 가진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 마필의 자마가 어플리트 어게인이 되겠고, 이 어플리트 어게인의 자마가 배다리 한입니다. 이 배다리 한이는 아버지가 이 하얀 마필입니다. 청해 마필이기 때문에 이 배다리 한이 역시도 눈에 딱 띄는 뭐 하얀 계열의 이 회색 계열의 마필이 되겠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보통 경영학개론을 딱 보면요. 이 경영학개론 첫 줄에 이런 게 나옵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윤입니다. 이윤 추구라는 게 경영학개론의 가장 첫 줄에 나오는 그런 문구인데요. 제가 청해마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왜 그걸 말씀드렸냐면, 이 최근에 마사회 정책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좀 장거리를 많이 선호를 했다가 이 최근 들어서 단거리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마사회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이 단거리에 좀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좀 도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 보통 마주님이나 조교사님들은 이 청해마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유는 최근에 잘 뛴 마필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입이 잘 안 됐었고요. 거의 뭐 검은색 아니면 밤색, 갈색 계열의 마필 경주마만 거의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회색마가 최근에 좀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마필 마방 좀 관리사, 관계자분들에게 좀 확인을 해서 받은 이 정확한 정보고요. 지금 단거리가 많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회색마가 이 경주력 예전에는 좀 장거리가 많다 보니까 마필을 도입해도 장거리에 내보내면 안 되고 이윤을 발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단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청해마들의 선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이유는 이 청해마들이 못 뛰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장거리에서 못 뛰었기 때문에 마필 가격 자체가 쌉니다. 보통 경주마보다 한 30% 정도의 단가가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단거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30%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또 경주는 또 많이 출전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죠. 아마 향후에 계속적인 청해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 혈통적인 기대치도 어느 정도 있는 마필인데, 이 국내에서 별로 잘 뛴 적이 없었던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해마기 때문에 조금 무시당할 수도 있겠지만, 자, 분명히 이건 뛰어줄 마필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나 그리고 최근에 단거리가 많아지는 추세에 반영을 한다면 분명히 마필 가격보다 더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마필로 생각이 들었고요. 자, 아무튼 이 마필의 이 주행검사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이 부연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주행검사 받았습니다. 2번 게이트에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청해마답게 눈에 딱 띕니다. 선두권에 빠르게 붙이면서 레이스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이성재 기수가 아무런 액션은 없었습니다. 이 초반에 빠르게 선두력을 보이면서 안쪽 2선에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이 당시에 주행 재검을 받는 마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 마필에게도 지지 않는 근성을 제법 발휘를 하면서 이 4코너 돌아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성재 기수가 뭐 강하게 밀지도 않았습니다. 마필이 가는 대로 그냥 뭐 기승만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그렇지만 마필이 계속적인 근성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이 쭉쭉 치고 나갑니다. 결승선 전방은 200m 넘어서는요, 이 마필 자체가 뭐 끌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런 액션 없이 여유롭게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배다리 한이는 1분 2초 3의 기록으로 1위로 주행심사를 통과를 했는데요. 단거리에 강한 청해마 특징을 보여주면서 빠른 스피드로 결승선에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배다리 한이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새벽 훈련 내용까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강점이라고 한다면 마필 자체가 주행검사 때 내용을 보면 이 모래기 거북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 탁월한 근성도 보이고 이 마체 자체가 좀 얇습니다. 이 450kg대의 크지 않은 뭐 작은 마필인데 이 작지만 밸런스 자체는 상당히 우수해 보였고 스피드, 뚝심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청해마라서 그렇지 이 혈통적인 기대치는 출중한 마필입니다. 이 숨겨진 좀 보석 같은 마필로 저는 보고 있는데 청해마 중에 그래도 예전에 좀 가장 잘 뛰었던 마필이 최근 한 10년 안쪽으로 본다면 이 백광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추입 탄력을 보이면서 상당히 잘 뛰었던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마필의 뒤를 따라서 한번 띄워주기를 한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약점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훈련 시의 걸음이나 그리고 주행검사 내용이나 이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의 약점을 뭐 찾아본다면요. 통계상 아직 많은 경주를 뛰면서 이 특출난 마필이 없다는 거, 그거 하나가 좀 약점으로 보이고 훈련 시의 모습에서는 이성재 기수가 지난주부터 강약 조절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 속에 이 병합 훈련과 스포 훈련 그리고 강약 조절, 지난주 제가 언급드렸던 22조의 BK 보스 그 마필과 거의 흡사한 이 신마 패턴으로 준비를 했었고 상태는 우수한 모습, 뭐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주목할 수 있는 마필 6등급의 배다리 한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 데뷔전을 갖는 22조 소속의 배다리 한이가 과연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으로 외산 신마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19조 소속의 럭키나인인데요. 그렇다면 럭키나인의 혈통부터 주행심사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이 럭키나인을 두 번째 마필로 제가 좀 지목을 했는데 이유는 최근에 제가 뭐 미스터 프로스펙터의 계열의 혈통 그리고 이 노던 댄서의 혈통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제가 좀 언급을 드리고 싶었던 혈통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 마필 그 혈통이 이 AP 인디라는 혈통과 이 스톰캣이라는 혈통이 있습니다. 향후에 스톰캣의 혈통은 제가 기회가 된다면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 이 AP 인디라는 마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럭키나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벨몬트 대상 경주 그리고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를 우승으로 차지를 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경주력을 보였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단거리, 중거리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혈통으로 보시면 되겠고 미국에서 이제 시수마로 활동을 하면서 자마들 역시도 상당한 능력 발휘를 해줬던 그런 혈통입니다. 제가 마필의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뭐 신마로 말씀드리면서 금액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국내로 도입되는 금액 자체가 한 5만 불 정도 됩니다. 마필의 금액이 한 5만 불. 이게 지금 7,800만 원에 들어왔는데 5만 불이 조금 넘습니다. 이유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들여오는 이 가격 뭐 운송비라든지 이런 걸 다 합쳐서 이제 한 7,800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거의 한 5만 불에 맞춰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AP인디의 자마들이요. 이 AP인디가 이 교배 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성적을 내기 시작하면서 교배료만 이 15만 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막 2억에 가까운 교배료입니다. 이 짝짓기 비용만 2억 정도가 되는 비용이라 국내에 들어올 수는 없는 그런 혈통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자마가 이제 투 아너 앤 서브라는 마필입니다. 이 투 아너 앤 서브의 자마가 이 럭키 9이 되겠습니다. 이 AP인디라는 마필의 자마들이 상당히 걸출한 능력을 발휘를 했고 그 자마들이 이제 자마 또 다른 자마들을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럭키 9까지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됐는데 국내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검증된 마필은 없습니다. 이 도입가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이 검증된 마필은 없는데 이 청담도끼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5번의 경주를 뛰면서 2군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간 그런 혈통입니다. 뭐 혈통적인 기대치는 충만한 마필이고 그리고 마체 밸런스 자체도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국내에서 적응기만 거치면 분명히 띄워줄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주행검사 때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게이트의 미르코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이 발주와 동시에 덜컹하면서 이 상대마들보다 10마신 이하로 레이스를 좀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 10마신차 이상이 지금 나고 있는데 주행검사 때 내용만 본다면 발주력의 부족을 분명히 노출을 시켰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초반 발주력을 보였으면 이 실격입니다. 실격이고 다시 한번 주행검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이 미르코 기수가 좀 강하게 밀면서 그래도 선두권에 좀 붙이려고 하는 좀 의지는 좀 보여줬습니다. 차츰차츰 책직을 가하자 그에 상응하는 탄력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이 10마신 이상 났던 차이를 조금씩 극복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탄력 자체는 계속 나와주고 있지만 이 초반에 벌어졌던 이 차이를 극복은 못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행 안정화가 분명히 보이고 있는 그런 신마로 보였고요. 착순권 근처에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럭키라인은 1분 5초 9의 기록으로 5위를 기록을 하면서 주행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주행심사에서 발주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그렇다면 럭키라인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새벽 훈련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럭키9은 뭐 500km가 넘는 거구입니다. 상당히 밸런스가 좋고요. 발주는 늦었지만 주폭과 탄력, 하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혈통적인 기대치도 충만한 만큼요. 마필이 경주를 거듭할수록 분명히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뭐 약점이라면 주행검사 시에 노출된 발주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발주 부분은 뭐 신마들이 많이 뭐 약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뭐 계속적인 발주 연습을 해가고 마필을 좀 붙여가면서 스피드 보강을 좀 해가면요 이 분명히 순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주행검사 기록 자체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분명히 밀려날 수 있는 복병권이지만 제가 아는 혈통에서는 국내에 도입된 혈통 중에는 가장 우수합니다. 자, 분명히 좀 주목은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 오경환 기수가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공들여 준비하는 모습 속에 이 마체형은 뭐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상당히 잘생겼고 속구보 씨의 경쾌한 발스임도 좀 눈에 띄었던 그런 마필. 이 병합 훈련을 통해서 상대마들을 압도하는 근성까지 좀 보여준 만큼요. 이번 주 데뷔전을 맞은 마필 치고는 인기도에서 분명히 많이 밀려날 수 있는 마필. 그렇지만 복병권으로는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마필로 이 럭키9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통적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럭키9인데요. 이번 데뷔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금주 출전하는 경주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하는 베이스온 트레이닝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는 총 4두의 경주마를 새벽 훈련 우수마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첫 번째 마필은 5조 유병복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노던비카가 되겠습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는 충분히 형군에서 가능한 마필인데 휴양 공백 후에 이렇다 할 걸음을 잘 보여주질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휴양 후 3번의 경주에서 한 번의 입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체중이 좀 불면서 이 훈련 강도를 좀 올렸습니다. 이 체중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훈련 강도 올리면서 체중을 좀 줄이려는 의지는 좀 보여줬고요. 최근에 훈련 시의 걸음만 본다면 원래 좋았습니다. 훈련 시의 걸음은 원래 우수했는데 이 공백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이 조금 부족한 걸음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강약 조절하면서 상태감 여전히 아자 없었고 이 직전 경주의 내용만 본다 해도 이 상대가 만만치를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입상에 좀 실패를 했을 뿐 분명히 향후의 기대치를 가질 수 있게 훈련 시의 걸음과 혈통이 충만한 만큼요. 자, 이번 주에는 한번 우승까지 한번 도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자, 5조 유병복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노던비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던비카는 2015년 11월에 데뷔를 해서 3전을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년의 장기 휴양을 보내고 올 초부터 다시 경주에 나서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6전을 나섰지만 최고 성적은 준우승에 미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우승을 통해서 승급까지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21조 민장기 마방의 국내산 5등급의 파인파워가 되겠습니다. 직전 3전 만에 걸음의 변화가 오면서 늘어난 1600m 장거리에 곧바로 우승을 차지한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직전에 다소 외곽을 돌면서도 끈끈한 탄력을 일단 보여줬고 이번에 승급전에 상대는 분명히 많이 강해졌을 겁니다. 직전보다는 분명히 강한 상대일 텐데 그렇지만 이 파인파워의 걸음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혈통적인 기대치, 마체 밸런스, 근성 이 모든 것을 겸비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 승급전이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는 마필로 파인파워를 말씀을 드리겠고 이 훈련 시의 패턴이나 강도 최근에 보여줬던 그대로를 잘 소화하면서 출전했기 때문에 연속적인 입상 기대할 수 있는 마필 파인파워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 경주에서 첫 우승에 성공하면서 5등급으로 승급한 파인파워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과연 2연승에 성공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세 번째 마필은 5조 유병복 마방의 외산 4등급의 바다스타가 되겠습니다. 인기도에서는 많이 저평가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직전 5개월 만에 공백에 출전하면서 이 컨디션 조율만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9번을 뛰면서 단 한 번의 입상뿐입니다. 그것도 데뷔전의 입상뿐이고 최근에 8번은 입상에 실패하고 있는 그런 좀 형군 좀 부진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양 후에 마체 밸런스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훈련 시의 탄력도 제법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뿐만 아니라 훈련 시에 컨디션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는 10번 이하로 뛴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10번째 경주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정점을 찍지 않은 어린 망아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주를 다 보여주지 않은 그런 신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복병권의 마필로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 이 강한 스포 훈련을 통해 좀 집중도 있고 완성도 있는 훈련을 소화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5조 유병복 마방의 외산 4등급의 바다스타 이 복병권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 경주에서 휴양 이후에 5개월 만에 경주로에서 모습을 보인 바다스타인데요. 바다스타는 아직까지 9전을 뛰긴 했지만 입상을 한 번밖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휴양 후에 마체 밸런스도 좋고 또 강한 훈련을 소화하면서 훈련 시 탄력이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도 되는데요. 바다스타는 금주 금요일 8경주에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 입상 이상의 성적을 기록해서 고배당의 주역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19조 김영관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특급 감동이 되겠습니다. 19조 김영관 조교사가 해외 원정을 떠난 다음에
이 승수를 잘 찾질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돌아왔고요. 자, 그러면서 서서히 식구조가 좀 살아나고 있는 최근의 모습인데, 이 특급 감독이라는 마필은 최근에 훈련 시의 걸음이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상당히 우수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직전 상대가 강했습니다. 이 외곽 게이트에서 거리 손실도 조금은 있었는데, 이 상대마들의 전개가 너무 좋았고요. 이 상대마들의 능력 그리고 훈련 시의 컨디션이 너무 좋았습니다. 거의 뭐 착차는 없이 뭐 3착을 했는데, 국내산 6등급 무대에서는 어떠한 편성을 만나도 뭐 전개만 잘 풀리면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스포 훈련과 병합 훈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걸음은 늘고 있고요. 그리고 뭐 19조 김영관 조교사가 돌아오면서 이제는 마방 정비를 다시 잘 해주고 있는 이상, 자, 이번에는 한번 입상 우승 기대를 할 수 있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급 감독은 직전 경주에서 굉장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지만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과 또 워낙 상대 마필들이 잘 뛰었기 때문에 우승에는 실패를 하고 3위에 그쳤는데요. 금주에는 마리우스 기수와 함께 첫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 특급 감독이 첫 우승을 차지해서 경마 팬분들께 특급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금주 부산 경남 지역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밤낮으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나가실 때 외투 하나 꼭 챙기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21일 금요일 8경주에는 챔피언십 시리즈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번 경주는 아직까지 많은 승점을 쌓지 못한 하위권 성적의 경주마들이 대거 출전 신청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출전한 경주마들 모두 이번 경주의 우승을 통해서 상위권으로 도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쟁쟁한 경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경주마가 상위권 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겠고요. 오늘 리뷰앤프리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이 자리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